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갈등 관리와 협상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한 거 가지고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갈등이라는 게 뭐냐? 갈등. 자, 근데 갈등이라는 게 저게 한문인데 한문으로 된 두 갈등인데 이 갈이 무슨 갈자고 등이 무슨 등자를 쓰는지 혹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갈자 무슨 등자를 쓰죠? 칡가래 등나무 등자. 어떻게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이야,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다르네.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갈등, 그 가수 이선희의 갈등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옛날 노래지만. 자, 칡뿌리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 등나무는 여러분들 지금 면학관 올라가도 왼쪽으로 카페 가는 왼쪽에 조그만 쉼터가 있는데 그 위에 등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그늘막이 돼 있습니다. 등나무는 이렇게 그늘하는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파리가 돼 있는, 그것도 위에 보면요 나무가 막 얽혀 있어. 갈은 뭐 칡뿌리는요 산에가 많아. 그러니까 칡뿌리도 덩풀이 막 엉겨 있어. 그래서 갈등, 칡뿌리하고 등나무처럼 얼기설기한 거를 갈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개인, 집단 또는 조직과 조직 내 단위 부서들과 같은 사회적 행동 주체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욕구나 동기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충돌하여 일어나는 적대 관계나 대립 과정.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갈등 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의사들과 정부에서 서로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몇 명으로 하냐, 느리냐, 어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지, 갈등. 서로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고 막 얼기설기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으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왜 일어나냐? 독립적인 원인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A, B가 둘이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는 둘 다 이유가 있겠죠. 정부에서는 의사 정원을 늘려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많은 그런 의사를 배출해야 된다. 의사협회는 그렇게 되면 의사 질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지. 네, 그래서 갈등이 올 수가 있죠. 기능. 자, 갈등은 조직과 집단의 목표를 저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고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가능한 순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갈등이 많아지면은 일단은 역기능이 많죠. 친구 간에 갈등이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는 거지. 부부 간에 갈등이 막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고. 그러면 역기능이지, 역기능. 사회가 막 갈등이 막 해서 문제가 생기고 막 대립되고 막 그러면 사회가 혼란하고. 그렇죠? 그런데 순기능도 있대, 순기능. 도대체 순기능은 무슨, 갈등이 어떻게 순기능이 있지? 혹시 생각해 본 사람? 갈등이 다 부정적인 거지 왜 거기에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을까?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90%가 역기능이라면 10% 순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70%가 역기능이라면 30% 역기능도 많겠지, 갈등이 일어나면. 그러나 순기능도 일정 부분 있다. 어떤 경우에 순기능이 있을까? 생각해 본 사람. 어떤 경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하여 더 좋은 대안책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좋은 대안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서로 막 싸우니다가 그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갖고는 안 되잖아. 그럼 너 입장은 뭐고 내 입장은 뭔데?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양쪽의 이해가
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 막 갈등이 너무 많아갖고 막 조직이 막 무너지고 막 하면 문제겠지만, 아, 왜 그렇게 하냐? 우리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이런 건설적인 저번에 얘기했죠. 노 아닌 대안. 야, 그거 안 돼. 그게 아니라, 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근데 갈등이 없는 조직은 어때? 뭐 얘기해봤자 뭐 되지도 않을 건데 뭐 얘기도 안 해. 그럼 뭐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발전이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너무 조직이 갈등이 많아서 망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갈등이 없어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쫙 하는 조직도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조그만 어떤 그런 갈등을 일부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뭐야? 여러분 메기 얘기지. 메기. 저기 바다 양식장에서 메기를 이 물탱크 차에다가 수조차에 싣고 막 올라오는데 횟집까지 오다가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막 몇 시간 동안 수조차 속에서 시달려갖고 그냥 흐느적거리면 서로 하려면 죽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거기다 뭘 집어넣는다고? 메기 한 마리 집어넣는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막 이 메기한테 안 잡아먹으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쌩쌩해서 서로 오는 게 쌩쌩해졌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갈등을 순기능적인 거를 일부러 조직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일단 두 학생이 이따 끝나가나 이게. 자, 그래서 갈등의 순기능, 생산적 갈등의 결과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문제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조직의 건설적인 변혁 과정이 일어나서 현실적인데 오타 같아. 여러분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현실적인 사고가 촉진되며 집단 응집력과 사기 정진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구성원은 만족화된다. 아까 우리 이소연 학생 얘기한 거잖아. 서로가 요구가 충돌됐는데 그걸 잘 타협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낸다면 조직이 발전되는 거지. 그렇죠? 엮이는 건 뭐냐? 소모적 갈등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엮이는 결과 갈등이 스트레스가 주연으로 작용하고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불신, 의심풍도 형성되며 그로 인해서 직무 만족이나 업무 수행이 저하된다. 그렇지?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요? 조직 내의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팀 내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막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막 그러는데 리더가 수수방관하고 그거를 제대로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콩가루가 되는 것이. 그건 여러분들 국가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식구들끼리 불화가 났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조정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당사자도 그래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그럼 효과적인 갈등 관리는 뭐냐? 현대적 갈등 관리 관점에서 갈등 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 방지 또는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순기능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 및 역기능을 감소시키는 갈등 관리 방법에 관심을 가지다. 만약에 독재 국가나 리더가 막 완전히 강압적인 리더라면 뭐라고 불만이 서로 있으면 뭐야? 어?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암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에이씨 나 딴 데로 간다. 여기서 내가 일해봤자 내 의견도 무시하고 적당히 일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오히려 그거를 잘 조정해서 그것이 조직의 발전 방향으로 그거를 시키는 게 이게 효과적인 갈등 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단해 보니까 5가지가 지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그림이 뭐랑 비슷한다고 그랬죠? 내가 매니저리얼 그리드랑 비슷하다. 그래서 리더십을 우리가 진단했을 때 이쪽은 가업, 이쪽은 인간에 관한 관심. 근데 이거는 좀 바뀌었어. 그 개념으로 온다면
과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간의 관심이 적은 거를 우리가 뭐야? 과업형. 근데 여긴 여기로 올라갔지. 여기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이거는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럼 차라리 여기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매니저를 그려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강요는 뭐야? 내 주장대로 갈등을 관리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렸어. 그 다음에 양보는 뭐야? 수능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 그 다음에 타협. 야 그럼 우리 뭐 서로 양보하자. 뭐 반반씩 하자. 회피는 난 모르겠다. 협력. 그러면 너가 요구하는 건 뭔데? 나는 이런 요구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고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떨까? 이걸 이제 타협하는 거죠. 이게 협력하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매니저를 그리드에서 뭐야? 구구형, 이상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손 들어봐. 나는 강요형이 제일 높게 나왔다. 동점은 2번 들어도 돼. 강요형도 있고요. 여러분들 과업형도 있었잖아. 나는 리더십 유형 과업형이었어. 수능형. 나는 수능형이 높게 나왔다. 나는 타협형 높게 나왔다. 여러분 타협형이 제일 많네. 나는 회피형이 높게 나왔다. 나는 협력형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 관리 유형은 만약에 과업형이면 어땠어요? 이 동생이나 형이 있어? 동생이 있을 때 동생이 형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야 네가 뭐 하라. 엉하는 대로 해. 그렇지? 그렇잖아. 맞지. 형이 다 알지. 그렇지만 어떨 때는 동생이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줄 때도 있잖아. 그렇죠? 어떨 때 들어줘요? 뭐 그냥 대사에 지장 없는 거.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렇지? 그러니까 강요형이라고 100% 자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 대사에 지장 없는 거는 네 하는 대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렇지? 근데 퍼센테이지가 지금 여러분이 높게 나왔다는 거 뭐야?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수능형으로 많이 한다. 나는 타협형으로 많이 한다. 나는 회피형으로 많이 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워낙 타고난 그런 기질대로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대로 하면 좋을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 리더십에도 구구형, 이상형이 좋다 그러지만 상대형 리더십을 하니까 어때? 상황에 따라서 나는 강요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중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다양한 걸 상황에 맞춰서 하라. 그게 바로 이 갈등 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여러분이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나 덜었다. 그렇죠? 용어만 이제 알면 돼. 용어만. 그렇지? 5개 나오는 것도 910, 190, 550, 110, 990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이제 고민 하나 덜었어. 그렇죠? 큰 고민 하나 덜었지? 그래 안 그래? 이 갈등 관리는 또 뭐야 이거?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근데 똑같잖아. 자, 그럼 강요형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써 갈등을 즉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과처시켜. 그렇게 갈등 문제를 항상 그렇게 강요로 해결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시킨 대로 하지. 그렇지만 열심히 안 하지. 그리고 딴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그럼 조직이 발전이 별로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수능.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주장적이고 대체로 협력적이다. 그 수능. 그냥 뭐 하면 그래 네 하는 대로. 금쪽이 보면 어때? 엄마가 항상 애 말 듣다가 보니까 애가 나중에 점점 버릇이 없어져 갖고 뭐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지. 그럼 그 선생님 뭐라 그래?
박사님, 오 박사님 뭐라 그래?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섞어서 해야지.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옛날에 손주 버릇으로 할아버지 수염 잡아 뽑는다 했잖아. 어? 그러니까 타협, 수능만 좋은 것들, 타협, 상호 양보를 자기 만족만 꾀하는 그냥 절반. 이것도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협력.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구형이 이상적인 거지. 그런데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 지금 우리 이제 의료인을 증원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 느린다 뭐 하는 분은 국가적인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의사협회가 지금 갈등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걸 또 의논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은 뭘 원하고 있는가? 또 이게 이런 소송을 상호간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라는 걸 본다면 대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나와 있지.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한쪽이 무조건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서로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서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상호간의 그 요구사항들을 절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지. 만약에 그대로 그냥 가서 끝장내기로 가갖고 그냥 되면은 한쪽은 그냥 완전히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면 그런 것도 불행한 결과를 지니까 협력이 필요하다. 회피. 관련자들이 갈등 현장을 떠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모두 무시한다.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 무책임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협상.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일반적으로 둘 또는 다수의 당사자가 서로의 쟁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고, 반면에 상대방의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양보함으로써 서로 만족스러운 교환에 이르는 시도로서 양보와 교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협상이라는 건요, 협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협상은 없어요. 자, 정부는 2,000명, 의사협회는 제로. 그럼 2,000명과 제로는 협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왜 2,000명인지 얘기를 하고, 얘가 왜 제로인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서 점점 줄여놔. 대개 여러분들 협상하면 뭐가 생각나요? 임금 협상. 내년도 임금 인상률. 그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노동자 대표가 모여서 내년도 뭐 10% 올려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 10% 올려야 된다. 사용자는 우리 뭐 2%밖에 안 된다. 그 10%와 2% 사이에서 계속 토론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협상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 양보하는 거죠. 10%는 죽어도 10% 해야 됩니다 하고 막 파업하고 막 회사도 문 닫으면 10%는 그냥 아무것도 못 얻는데, 회사 망하면. 2% 한다고 뭐 그래갖고 회사는 뭐 그냥 그것만 강요해갖고 뭐예요? 뭐 파업하고 여러 가지 막 하고는 회사 생산 안 되고 판매 안 되고 회사 또 마이너스잖아. 결국은 이제 거기에 무조건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금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됐고 지금 경제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전년에 어떻고 여태까지 누경 어떻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그러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목청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 회사 측은 회사 측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노동자대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서로 해가고, 서로 안 되면 누가 중재해? 노동자, 사용자가 타협이 안 되면 누가 해? 정부.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사가 노동자, 사용자 자체로 안 되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상호 타협판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결국은 뭐예요?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협상은 없어요. 전쟁도요. 전쟁도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물론 뭐 일방적으로 이겨가고 그냥 끝내면 끝난 거지. 그러나 전쟁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서로 손해요. 그러면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야?
6.25 때 휴전협상. 그러면 서로 경계선을 어디로 할 거냐, 포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이제 사고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협상하는 거죠. 그거 오래 걸려요. 서로의 또 요구사항이 다르니까. 그래서 타협과 양보와 교환의 협정을 맞추는 것이다. 협상의 핵심 요소,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협상 내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 다음에 상대의 목표 수준, 최후의 보루, 상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크게 하는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지 내가 하지. 상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즈니스 협상도 마찬가지, 가격 협상 마찬가지.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아, 100만 원짜리야. 저 사람 사. 그럼 내 100만 원짜리 정가만 고집해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땐 나는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나. 근데 저 사는 사람은 또 어디까지 요구를 할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100만 원짜리 저 사람은 95만 원에 살라 그래. 근데 내가 몰라고 막 90만 원에 내가 깎아주면 나 손해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보 싸움, 시간, 협상 상대에게 남아있는 협상 시간, 만약 협상 시간을 알면 마감시 일박할수록 협상은 불리하게 된다. 그렇죠. 피차간에 누가 협상 시간에 쫓기느냐에 따라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 어때? 버티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협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더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래 협상의 기술이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래 이제 사업가하고 막 건축하고 뭐하고 그런 재벌이잖아요. 그 사람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 나는 보진 않았는데 뭐 다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거지 뭐. 대통령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돼서 북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뭐 베트남에 가서 뭐 협상한다. 야, 니네 핵무기 포기해. 뭐 어쩌고. 그럼 누가 미국에서 원조 할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갔는데 핵무기 포기 안 한다니까? 노딜. 거리 없어. 끝!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지. 그것도 협상의 기술이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자, 대체는 뭐야? 그 다음 권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제3의 대체는 뭐가 있을까? 맞죠?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게 지금 뭐였잖아. 정보와 시기와 권한과 대체안을 잘 판단해서 이 협상에서 내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목청 높이고 말이지 뭐 막 소리 질러대면서 해봤자 협상에서 얻고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협상 대표는 이제 힘을 잃고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협력적인 태도, 협상안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사전 준비 철저히 협상 중 경청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상대랑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감정 싸움하면 안 된다. 감정 싸움 해가지고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면 이게 일이 될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협상한다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도 서로 전쟁에도 뒤로는 협상을 해요. 또 언제 어떻게 끝낼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감정이 개입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대방을 기분을 거스르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내가 얻어내기 어렵죠.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감을 주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는 협상하는 사람이 훌륭한 협상가. 그거는요, 개인이 자기가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거에도 중요하지. 그래서 회사하고 임금 협상할 때, 개인의 연봉 협상할 때, 상사하고 뭐 또 내가 또 인터뷰해서 여러분 면접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취업할 때라든지 어떤 경우서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거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해봤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